여러분, 뉴스만 보면 맨날 달러가 곧 망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? 근데 이상하죠.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아요. 오늘은 바로 이 역설 뒤에 숨어 있는 대부분이 놓치고 있는 달러의 진짜 힘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중국이 석유 결제를 위헌하라 한대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이제 진짜 달러 시대 끝나는 거 아니야?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그런데 보세요. 현실은 달러의 지배력이 여전히 너무나도 굳건합니다. 오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설이 벌어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먼저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바로 페트로달러 이론이라는 건데요. 미국이 군사력으로 석유 살 땐 무조건 달러 써 하고 강제해서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쓴다.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죠? 근데요,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. 진짜 이야기는 그 거대한 얼음덩어리 밑에 숨어 있습니다. 네, 물론 1973년에 오일 쇼크로 유가가 막 폭등한 거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 시기에 달러가 석유 결제의 중심이 된 것도 맞아요. 하지만 이게 미국의 강요 때문이었다? 이건 핵심을 완전히 놓친 겁니다. 석유 시장은요, 이 거대한 달러라는 강물에 떠있는 수많은 배들 중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. 진짜 강은 따로 있다는 거죠. 핵심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. 미국 정부가 총칼 들이대고 강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과 은행들,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판단을 한 겁니다. 어떤 돈으로 거래하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정적이지?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달러였던 거죠. 이 거대한 자발적 선택이 만들어낸 진짜 강물, 그게 바로 다음에 나올 이것입니다. 자, 드디어 달러 권력의 진짜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시장이 스스로 만들어낸 거대한 금융 시스템, 바로 유로달러 생태계입니다. 유로달러. 이름에 유로가 들어가서 유럽 돈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아무 상관없고요. 아주 간단히 말해서 미국 국경 밖에서 거래되는 미국 달러를 뜻합니다. 시작은 이랬어요. 런던의 은행가들이 미국 정부 규제 안 받고 좀 더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달러를 굴릴 방법 없을까? 이 고민에 대한 시장의 대답이 바로 유로달러 시스템이었던 거죠. 그리고 그 결과 현재 유로달러 시장의 규모는 자그마치 19조 달러에 달합니다. 와,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2경 6,600조 원이에요. 정말 어마어마하죠? 근데 진짜 놀라운 점은 이 거대한 시스템을 그 누구도 계획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. 이 거대한 달러 생태계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. 정부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라 시장 스스로가 키워낸 달러라는 공용어인 셈이죠. 여러분, 시장이 스스로 선택해서 만든 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없앨 수 있을까요?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.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. 이 거대한 시장을 지탱하는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강력한 기둥이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. 바로 위기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최후의 보험, 미국 연준의 수압 라인입니다.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? 달러가 이렇게 강력한 진짜 이유는 미국이 총칼을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금융보험을 전 세계에 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. 금융위기가 빵 터지면 전 세계 기업과 은행들은 갑자기 달러가 말라서 줄 도산 위기에 처하거든요. 바로 그때 구원투수가 등판하는 거죠. 작동 방식은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합니다. 위기가 터져서 전 세계의 달러가 부족해지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한테 사실상 무제한으로 달러를 빌려주는 거예요. 걱정 마, 달러는 우리가 책임질게 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내는 겁니다. 이것이야말로 다른 어떤 통화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기축통화의 진짜 힘이죠. 이 숫자가 바로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연준이 단 몇 주 만에 전 세계에 공급한 달러 규모입니다. 3,580억 달러. 이 돈이 없었다면 세계 금융 시스템은 그냥 멈춰버렸을지도 몰라요. 이건 단순히 돈을 찍어낸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구한 보험금인 셈입니다. 자, 이런 궁극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화를 과연 어떤 나라가 쉽게 벌일 수 있을까요? 자,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요. 우리는 아주 새롭고 중요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. 네, 이 통계만 딱 보면 달러 힘이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. 실제로 각국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쌓아둔 달러의 비중은 조금씩 줄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. 하지만 이건 전체 그림의 아주 작은, 정말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. 이것이 바로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진짜 현실입니다. 정부가 아니라
실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거래하는 저 거대한 유로 달러 시장에서 달러의 사용량은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. 왜 그럴까요? 세계 경제가 불안해질수록 시장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믿을 수 있는 피난처인 달러로 더 몰려들기 때문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합니다. 달러라는 통화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와는 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. 미국 경제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이 달러 시스템은 이미 전 세계 경제의 혈액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. 여러분, 우리 몸에 흐르는 피를 하루아침에 다른 액체로 통째로 바꿀 수 있을까요? 불가능하죠. 자, 그럼 오늘 분석의 핵심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달러가 세계를 지배하는 진짜 이유, 도대체 뭘까요? 정리하자면 이겁니다. 달러의 진짜 힘은 석유나 군사력 같은 강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유용함에 있다는 것. 미국 밖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시스템, 즉 유로달러를 만들었고 결정적으로 위기가 닥쳤을 때 전 세계를 구원하는 보험, 바로 연준의 수압라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. 이 두 가지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네요.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이제 달러 붕괴설 같은 뉴스를 접하실 때 여러분은 그 이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달러의 힘은 석유 때문이 아니라 시장의 자발적인 선택과 위기 시의 절대적인 안전망 역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. 이 핵심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보는 눈,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